여러분 반갑습니다. 관리에게 장기 의사결정의 자본 예산의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 풀이를 바로 직전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요. 바로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기 의사결정, 자본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은 재무관리 자본 예산 부분에서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에게 나오는 자본 예산, 그리고 재무관리에 나오는 자본 예산이 뭐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내용은 같은 겁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재무관리 부분에서 학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는 각종 시험에 관리회계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 풀이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 J는 자동화 설비를 5만 원에 구입하려고 한다. 구입이란 말이 나왔죠? 5만 원이 이제 투자되는 금액이다 이 말이고요. 이 회사의 원가 담당자는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현금 운영 원가가 절감이란 말이 나오죠. 원가가 절감된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현금 유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유입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현금 유입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상하고 있다. 이때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1차 연도에 현금 유입이 2만 원, 2차 2만 원, 3차 2만 원.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문제에 보면 연금의 현가표 해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기간은 3년이잖아요. 기간 3년에 대해서 8% 이자율일 때는 2.577, 9%일 때는 2.531, 10% 2.487, 11% 2.444 이렇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3년짜리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부 수익률을 어떻게 구할까? 요거는 CPA 시험에 올해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하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그때의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 현금 유입이 나와 있죠? 3년 동안 2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또 있잖아요. 그죠? 현금 유출은 아까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이걸 똑같이 만들어주는 수익률이 몇 %일까?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뭐 5만 원이라고 이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만들어주는 게 몇 %이냐? 8%냐, 9%냐, 10%냐? 이걸 찾아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8%일 때, 연금 매년 2만 원씩 들어오죠?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8%일 때는 2.577입니다. 51,540원이죠. 이게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똑같지 않죠? 그럼 9%로 한번 가봅시다. 2만 원에 2.531, 5620원. 역시 더 크네요. 그러면 10%로 한번 가봅시다. 2만 원에 2.487, 49,740원. 5만 원보다 작네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9%도 아니고 10%도 아니야. 그런데 이때의 이 할인율은 9%와 10% 사이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9%와 10% 사이에 있다.
자, 이까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서.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합니다. 9%와 10% 사이에 있다. 그러면 자, 이 할인율하고 이 내부 수익률 할인율하고 그다음에 이 현재 가치 금액하고의 사이에 직선의 관계, 즉 선형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풀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할인율, 수익률이고 여기에 이제 현재 가치 금액이에요. 자, 할인율이 커질수록 현재 가치 금액은 당연히 작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9%일 때 아까 현재 가치 금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56,62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럼 10%일 때는 얼마였습니까? 아까 49,740원이었단 말이에요.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당연히 작아지죠. 할인율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현재 가치에서 여기에 현재 가치 금액이 있고 여기에 1 플러스 K의 T승이다. 그러면 이 할인율이 커지면은 당연히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 현재 가치 금액은 작아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자, 실제 이 할인율과 현재 가치와의 사이에는 직선의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곡선의 관계인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직선으로 해도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직선으로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에 있는 거죠. 5만 원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5만 원일 때의 할인율은 여기 있겠네요. 여기에 우리가 요거를 X라고 합시다. X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같은 직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같잖아요. 그죠? 10%와 9%의 차이. 그리고 56,620원과 49,740원의 차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와 9%의 차이. 그리고 56,620원과 5만원의 차이. 요거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울기는 같죠.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0.1 빼기 0.09. 0.1 빼기 0.09. 요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는 49,740원 빼기 50,620원. 요거 말하는 거죠. 자, 요 기울기 계산한 거하고, 다음에, X 빼기 0.09.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그죠? 그거 하고, 분자는 5만원과 50,620원.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다시 보면, 요거 분의 요거 구한 거고요. 두 번째 얘기는 요거 분의 요거 구한 겁니다. 기울기는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는 같다 해서 X를 구해보면 X는 0.097, 즉 9.7%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9.7%가 되겠어요. 자,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2번. 자, 주식회사 3일은 신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려고 한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법인 세율은 30%이다. 자, 세율이 30%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이외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으로 거래한다. 그러니까 현금성이다 이거예요.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다. 자, 새로운 설비의 구입으로 인한 매년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흐름은 얼마냐? 자, 이 문제는 현금 흐름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신설비의 취득 원가, 신설비를 취득하려면 5천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설비의 내용 연수는 5년이다. 그리고 잔존 가치는 500만 원이다. 5년 후에 추정 처분 가치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매년 예상되는 매출액은 3,500만 원. 자, 예상되는 매출액이라고 하고 있죠. 이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입니다. 영업 수익. 요거는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매년 예상되는 현금 비용, 현금성 비용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자, 현금성 비용이 1,700만 원이다. 그럼 여기 매출액 나와 있죠? 우리가 매출액을 S라고 합시다. 여기 현금성 영업 비용 있죠? 현금성 영업 비용이니까 이걸 우리가 C라고 합시다. C라고 하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S와 C를 알고 있어요. S는 3,500만 원, C는 1,700만 원, 세율은 30%. 자, 그럼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과 500만 원 잔존 가치 나와 있습니다. 여기 5년 후 추정 처분 가치가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잔존 가치라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재경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년의 순영업 현금 흐름, 즉 순현금 유입입니다. 자, 우리가 직전 시간에 순현금 유입을 어떻게 구하는가? 자, S, 이건 매출액이에요. 자, O는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 영업비용. 이 영업비용, O라는 영업비용 안에는 현금이 나가는 C하고 현금이 나가는 C하고 현금이 나가는 C와 현금이 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를 합쳐서 지금 영업비용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업비용. 이 영업비용 안에 현금성도 있고 비현금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T, 자, 그래서 세후 이익이다 이 말이죠. 거기다 감가상각비만 더해주면 더해주면 순현금 유입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앞에서 이 영업 비용은 현금성 비용과 비현금성인 감가상각비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풀어서 써도 똑같겠죠. 자, 이게 이제 이거를 다시 변형시키면 자, S는 매출액, C는 현금성 비용, T는 세율, 감가상각비 곱하기 세율. 자, 근데 뭐 크게 보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현금성 영업비용이 딱 나와 있잖아요. 현금성 영업비용이 딱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풀면은 더 쉽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감가상각비는 뭐 이 형태로 풀던 두 번째 이 형태로 풀던 간에 어쨌든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구해야 됩니다. 자,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에서 잔존가치 500만 원 빼고 나머지 자, 이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주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900만 원이 나옵니다. 매년 감가상각비 900만 원. 자, 그러면 매년 순현금 유입은 얼마냐? 순현금 유입은 자, 문제에서 나오는 매년 매출액은 3,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 매년 현금성 영업비용 여기서 말하는 C는 자 1,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후니까 1-T 1 빼기 0.7 거기다 감가상각비는 900만 원 거기다가 세율 30% 이게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는 현금 유입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러면 매년 순현금 유입은 얼마냐면 1,53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는
매년의 순현금 흐름을 묻고 있죠. 1,53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강의 설비를 28만 원에 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이 강의 설비를 구입하려면 28만 원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투자 금액이 28만 원입니다. 이 설비는 향후 5년, 내용연수죠? 5년에 걸쳐서 강사료, 시설관리비 등에서 33만 원의 현금 절감 효과. 자, 현금 절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현금 유입의 효과입니다. 즉 비용의 절감 효과이기 때문에 현금 유입 효과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33만 원의 현금 절감 효과, 현금 유입 효과를 가진다. 현금 절감액은 연중 균일하게 발생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금액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금액은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비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이 얼마냐? 자, 3번은 회수 기간을 묻고 있습니다. 회수 기간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 매년 현금 절감액 아까 33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33만 원은 매년 33만 원이 아니고 총 33만 원이구나. 그걸 기간별로 쪼개서 보니까 1년 차에는 10만 원이 절감되고 2년 차에는 8만 원이 절감되고 즉 현금 유입이 있고 3년 차 6만 원, 4년 차 5만 원, 5년 차 4만 원. 자, 이걸 다 합산하면 총 33만 원의 현금 절감 효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년 33만 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33만 원인데 5년 동안 기간별로 쪼개서 보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죠? 연도별 현금 흐름은 균일하지는 않은 겁니다. 10만 원도 있고 8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고 그러니까 매년의 현금 흐름은 균일하지는 않아. 그런데 요 기간 안에서 보면 균일하게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차, 이걸 1년 차로 보면 10만 원 절감되잖아요. 그럼 1년은 12달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매달로 보면 10만 원 나누기 12. 즉 매달로 보면 10만 원 나누기 12만큼 똑같이 절감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금 절감액은 연중 균일하게 발생한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요 기간 안에서 보면 매달 똑같은 금액씩 해서 총 8만 원 이 말이에요. 8만 원 나누기 12만큼 매달 절감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회수기간법. 자, 사실은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부분이 굳이 문제에 들어가지 않아도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절감액은 연중 균일하게 발생한다. 현금 절감액은 연중 균일하게 발생한다는 요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회수기간법이라는 것 자체가. 현금 절감액, 그 현금 흐름이 연중 균일하게 발생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회수기간법이. 자, 이거는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회수기간을 구해봅시다. 자, 온라인 강의 설비에 투자할 때 28만 원을 투자해야 돼요. 자, 투자한다는 것은 돈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돈이 28만 원 나가는데 초기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5년에 걸쳐서 들어옵니다. 그죠? 자, 처음에 28만 원 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차 10만 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습니까? 18만 원 남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년 차 8만 원 또 돈이 들어왔어요. 이제 10만 원 남네요. 그 다음에 3년 차 6만 원 돈 들어왔습니다. 이제 4만 원의 돈이 남습니다. 그죠? 근데 4년 차를 보니까 5만 원. 그러면 4년 차에 결국은 4만 원을 다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4년 차에 가면 다 회수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언제 시점에서 회수하게 되는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일단 3년 차로 잘라서 일단 3년은 기본적으로 회수 기간 3년은 기본으로 하고 자 1년 기간에 5만 원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문제에서 나왔죠. 요 기간에 균일하게 회수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중에 4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전체 1년에 5만 원인데 요 기간이 4만 원이니까 기간으로 보면 5만 원 분의 4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0.8년이죠. 0.8년. 그러면 총 회수 기간 계산하면 3 플러스 0.8, 3.8년이 되겠다 이겁니다. 3.8년이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은 회수되는 금액이 균일하지 않을 때 10만 원, 8만 원, 6만 원, 5만 원 이렇게 회수되는 금액이 균일하지 않을 때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수 기간을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자, 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세무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국세는 올해 초에 신제품 생산을 위한 전용 기계 도입 여부를 순현재 가치법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용 기계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순현재 가치법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신제품 판매 가격은 단위당 500원이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한 변동 원가는 300원, 그리고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고정 원가를 매년 60만 원으로 예상한다. 자, 판매 가격 500원이고요. 변동 원가는 단위당 300원이라고 했습니다. 요 변동 원가는 기본적으로 요거는 현금 지출 원가예요. 변동 원가는 현금 지출 원가다. 현금 지출 원가다. 그 다음에 근데 고정 원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고정 원가는 현금 지출, 현금성 원가가 있고 비현금성 원가가 있는 겁니다. 고정 원가가. 자, 근데 이 비현금성 고정 원가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감가상각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지금 현금 유출을 수반하는 고정 원가 매년 6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지금 6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용 기계를 구입할 때 구입 가격은 100만 원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내용윤수는 5년이라고 했고 잔존가치는 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감가상각비는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고정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할인율은 10%, 법인세율 40%, 매출액 변동원가, 현금 유출 고정원가, 법인세는 전액 해당 연도 말에 현금으로 회수되거나 지급된다. 즉 기말 현금 흐름이다. 기말 현금 흐름이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고, 자, 전용 기계 도입이 유리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매년 최소 몇 개 생산 판매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단위당 금액은 나와 있죠. 500원 판매가, 변동원가 300원 나와 있죠. 그럼 도대체 수량은 몇 개 생산 판매해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단위당 단 10% 지금 할인율을 10%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에 해당하는 5년 기준에 단일 금액 현가 개수 0.621, 연금, 정상 연금의 현가 개수는 3.79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매년 순영업 현금 흐름을 구해봅시다. 자, 순영업 현금 흐름, 현금 유입, 순현금 유입이에요. 순현금 유입이니까 전체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서 순현금 유입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현금 유입은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고, 현금 유출은 이 문제를 보면 변동 원가와 또 뭐가 있습니까? 고정
원가 중에서 현금성 고정원가, 그죠? 여기는 또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세금까지 이게 다 현금 유출로 나가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자, 매출액에서 S에서 영업 비용을 빼고 세금까지 빼고 나면 이게 세후 순이익 또는 세후 영업이익이죠. 세후 영업이익 또는 세후 순이익입니다. 그럼 우리가 현금 흐름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더만 주면 된다? 감가상각비만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 이 영업 비용을 현금성과 감가상각비로 나누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자, 현금 유입 매출액이죠. 현금 유출이 되는 비용이죠. 세후입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구해서 세율을 곱해주면 이게 감가상각비 절세효과. 이렇게 구하든지. 자, 둘 중에 어떤 방법을 써서 해도 됩니다. 문제에 맞게만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하나씩 구해보자 이거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 나와 있죠. 500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판매 수량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판매 수량은 Q라고 생각해 보면 자, 매출액은 500원 곱하기 Q가 매출액이 됩니다. 이게 S란 말이에요. 매출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영업비용. 현금성 영업비용 문제에서 현금성 영업비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 변동원가가 있고 현금성 고정원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일단 변동원가는 단위당 300원이었어요. 단위당 300원이고 판매 수량이 Q니까 이게 전체 변동원가죠. 그 다음에 고정원가 60만 원 아닙니까? 변동원가와 고정원가, 현금성 고정원가 60만 원. 이게 현금성 영업비용이잖아요. 현금성 영업비용. 그래서 현금성 영업비용은 요겁니다. 매출액 S와 현금성 영업비용 C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율 아까 이미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이제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자, 정해법이죠. 100만 원 잔존 가치는 0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니까 1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매년 감가상각비는 20만 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럼 다 구했네요. S, C, 그죠? 요거. 그다음에 T, 세율이니까 세율 알고 있죠? 감가상각비 20만 원, 세율 다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매년 5년 동안 매년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년의 순현금 유입을 계산하면 자, 500Q S 매출액입니다. 빼기 300Q 요건 변동원가 빼기 현금성 고정원가 이게 이제 현금성 영업비용이죠. 여기다 1-T 세율 0.4 40% 자, 더하기 감가상각비 아까 20만 원 계산했죠? 곱하기 0.4 세율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자, 요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0Q 빼기 28만 원. 자, 요것만큼 매년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매년. 요것만큼 매년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 동안? 내용 연수 5년 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이죠. 요게 매년 똑같은 금액이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NPV를 구해봅시다. 매년 120Q 빼기 28만 원만큼 매년 돈이 들어와요. 5년 동안. 자, 5년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10%일 때, 자, 그걸 찾아보면, 자, 3.791입니다. 3.791. 자,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유출은 투자 금액이죠. 자, 투자 금액은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빼주면, 자, 이게, 유리하다라고, 이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정을 하려면 NPV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Q가
몇 개 이상 돼야 될까? 계산해 보면 Q가 4531.522 이렇게 나옵니다. Q가 4531.522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Q는 최소 4532개 이상이 돼야 된다. 판매해야 된다. 최소 4532단위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자본 예산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